우리 집은 장군 집안이에요.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김태호 대령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전통 요리집이었죠. 상견례를 위해 마주 앉은 두 가족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이서연은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살의 신부감인 서연은 평소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1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부모님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부터 말이죠. 격식 있는 한정식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세 사람의 모습은 소박했습니다. 아버지 이성우는 60세로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박미정은 55살로 단정한 회색 투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령님 일행이시죠?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외라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랑 측에서 미리 말해둔 내용과 다른 모습이었나 봅니다. 아니요, 저희는 신부 측 가족입니다. 이성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지만 지배인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은 서연 가족을 창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아마도 신랑 측에 사전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지배인의 안내에 따라 서연 가족이 자리를 잡았을 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측 가족이 도착한 것이었죠. 김태호 대령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58세의 현역 육군 대령답게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어깨를 쭉 펴고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군인다운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최은숙이 들어왔는데 54살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최은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서연 가족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신랑 김도윤이었습니다. 28살의 도윤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서연과 잘 어울렸던 남자였지만 오늘은 왠지 긴장해 보였죠. 아마도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호가 자리에 앉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서연 가족을 평가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성우가 일어나서 인사했고 박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도윤과 눈을 마주쳤고 도윤이 안심시키듯 미소를 보냈죠. 자리야 어디든 앉으면 되지요. 김태호가 창가 구석 테이블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별 뜻 없는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지배인이 물과 메뉴를 가져다 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문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지배인의 시선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김태호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호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박미정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고닫지만
목소리는 조용했죠.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이 장난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김태호는 물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특히 우리 같은 군인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사랑하는 도윤의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태호가 이성우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뻔했죠. 현재는 은퇴해서 집에 있습니다. 이성우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태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현역이라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하들도 많고요. 최은숙이 거들어 들었습니다. 우리 신랑 아버지는 지금 대령이시지만 곧 장군 진급을 앞두고 계세요.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부에서 좋게 봐주고 계시죠. 김태호가 가슴을 펴며 덧붙였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실력과 인맥이 다 중요한 곳이거든요. 도윤이 아버지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김태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아,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해야 하는 거야. 김태호는 서연 가족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박미정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인내력으로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가운데 서연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상견례가 잘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최은숙이 박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남편과 비슷합니다.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은퇴했어요. 아, 그렇구나. 최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역시 평범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죠. 김태호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남자가 주문해야죠.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힐끔 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이성우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게 주문해 주세요. 저희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죠. 하지만 김태호는 이런 겸손함을 오히려 기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지배인님, 김태호가 손을 들어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이 재빨리 다가오자 김태호는 당당하게 주문을 시작했죠. 특선 코스로 주세요. 그리고 와인도 좋은 걸로 한 병. 네,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가족에게는 따로 의견을 묻지 않았죠. 김태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김태호가 본격적인 조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김태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있어.
김태호는 이성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가에서 어떻게 분담하는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김태호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은숙이 거들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에도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우리 같은 공무원 가정에서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도윤과의 결혼을 꿈꾸며 설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결혼 이야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김태호가 직접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가족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따라주고 자신의 잔에는 넉넉히 부었죠. 건배하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요. 건배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박미정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태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15기 출신입니다. 김태호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35년간 군 복무를 하고 있죠. 대단하시네요. 박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가문이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최은숙이 거들어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군인이셨고 친정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김태호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말에 도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지만 김태호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교육이야. 김태호는 서연 가족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집안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최은숙이 한술 더 떴습니다.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꼭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김태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즘은 명문대 나온 여성들도 많던데 말이죠. 박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게 제일이죠. 이성우가 부드럽게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최은숙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태호 부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고
서연 가족은 점점 위축되어 갔죠. 특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도윤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김태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 가족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조건 같은 것도 미리 정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젓가락을 들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도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태호는 아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미리 정해놔야 해. 김태호는 서연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집 문제 말입니다.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죠. 김태호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처가 식구들 문제는 깔끔했으면 합니다. 이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 문제가 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경제적 지원이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해요. 최은숙이 거들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말이에요. 친정 식구들이 자꾸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박미정이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오랜 시간 단련된 절제력이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딸 일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정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해요. 예의요? 김태호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도윤이 급히 끼어들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제지했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서연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김태호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계급이 곧 인생입니다. 김태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완전한 도발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예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의? 김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지금 예의 없게 구는 것 같나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김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건 현실이야. 김태호는 서연 가족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군인 집안과 일반 집안은 격이 다른 거라고. 지배인이 다음 요리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음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좌석을 다시 정리할까요? 김태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가족회의는 남자들끼리 하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도윤이 만류했지만 김태호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 김태호가 이성우에게도 손짓했습니다. 남자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성우와 도윤이 김태호를 따라 테이블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과 박미정만 원래 자리에 남겨졌죠. 지배인이 물잔을 늦게 가져다 주며 서연 모녀에게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아마도 김태호의 태도를 보고 눈치를 본 것 같았죠.
장교는 가문이 다 만든다고 봅니다. 김태호가 도윤과 이성우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군요. 이성우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인내심이 남아 있었죠.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김태호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 35년 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한편 테이블에 남은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도윤과의 결혼을 꿈꾸며 왔는데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다니. 어머니 박미정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죠. 김태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깨 펴고 각자 봐. 김태호가 지나가던 종업원에게 갑자기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말이죠. 종업원이 당황해하며 자세를 바로 세우자 김태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박미정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간인 티가 좀 나시네요. 이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격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죠. 서연이 울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도윤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견디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시댁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박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몰랐죠.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오만함은 계속해서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군대 정신을 모르죠.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말에 박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도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이네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김태호가 되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최은숙이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하다고? 김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심한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군인 집안에서는 이런 게 기본이에요. 최은숙이 한술 더 떴습니다. 못 참겠으면 처음부터 우리 집안으로 오지 말았어야죠. 이성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강한 기운이 실렸습니다. 왜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요? 김태호가 도전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불만이라도 있으시나요? 불만이 아니라 예의 문제입니다. 이성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선을 넘었다고요? 김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선을 넘은 건가요?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서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죠. 지배인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딸과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들 말입니다. 이성우가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의? 김태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의를 논할 자격이나 되나요? 이 말은 완전히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박미정의 손이 주먹을 쥐었죠. 아버지, 도윤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김태호가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아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중년 남녀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식이나 모임을 위해 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분이. 그 남자가 박미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따라서 시선을 돌렸죠. 혹시, 설마, 다른 여성도 박미정을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분이신가? 김태호는 아직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서 이성우와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군인 정신을 알기나 해요? 김태호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간인들은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렷! 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였죠. 이어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경례. 마치 군대에서 훈련하듯 정확하고 힘찬 구호였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태호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현관 근처에 서 있던 중년 남녀들이 모두 박미정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완벽했고 표정은 진지했죠.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식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간인이라고 무시했던 박미정을 향해 누군가가 장군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죠. 박미정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반갑습니다. 미정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경례를 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김태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죠.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배인도 허둥대며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나타난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누군가가 장군님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성우도 알아본 것이었죠. 준장님도 계시네요. 다른 남자가 이성우를 보며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김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가 손을 허공에서 덜덜 떨며 멈췄습니다. 평생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헴, 안녕하세요.
김태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옛 부하 장교들은 여전히 박미정과 이성우에게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소장이었다는 말인가요? 박미정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있었죠. 준장님도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른 장교가 이성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김태호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투스타 소장과 원스타 준장이라니. 자신은 고작 대령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혹시 실례지만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과 준장님이신가요? 옛 부하 중 한 명이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박미정 소장님과 이성우 준장님이십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김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박미정 소장은 여군으로서는 최고 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태호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최은숙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옛 부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방해가 되었나요? 가족 모임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미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딸 상견례 자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따님이 결혼하시는군요. 서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장이었다니. 그것도 여군 최고 계급 중 하나인 투스타 소장이었다니. 도윤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했던 서연의 부모님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옛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분도 군 관련 분이신가요? 김태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육군 대령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아, 대령님이시군요. 그들의 반응은 정중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과 준장 앞에서 대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이었거든요. 옛 부하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기억나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김태호 대령님이시죠? 예전에 보고서 관련해서 김태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보고 누락이나 부하들에 대한 갑질 문제들 말이죠. 아, 예전 일은 김태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옛 부하들도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했죠. 김태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정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상견례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실한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스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지배인이 허둥대며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박미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의 초반 무례함도 기억하고 있었죠.
옛 부하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제 식당에는 다시 두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김태호 부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서연 가족의 정체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최은숙도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 앞에서 당한 모욕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박미정 소장과 이성우 준장, 그리고 완전히 기가 죽은 김태호 대령. 과연 이 상견례는 어떻게 끝날까요? 김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에헴, 다 옛날 이야기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현역 실무라. 장군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생생했거든요. 박미정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오랜 지휘관의 품격이 묻어났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대령, 미정이 김태호를 부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르는 톤이었죠. 김태호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네, 소장님. 평생 몸에 밴 군기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방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발언 말입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성우 준장이 조용하지만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는 뭐 있냐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최은숙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품 핸드백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죠. 진짜 품격 앞에서는 거칠애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께 깊게 고개를 숙였죠. 도윤아, 너는 잘못이 없다. 이성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서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도 놀라웠지만 김태호 대령의 태도, 변화가 더 충격적이었죠.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지배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대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놓고 계셨군요. 지배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김태호 편을 들어 서연 가족을 소홀히 대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었죠. 박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급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서 부모를 업신여겼고요. 이성우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김대령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요? 김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소 내세우던 군인 정신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드러난 것이죠.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도 심각했습니다. 박미정이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민간인 티가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30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최고 계급까지 올라간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은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용서 문제가 아닙니다. 미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격과 품격의 문제예요. 군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성우가 덧붙였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상대방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죠. 김태호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특히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장군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도윤아, 변명하지 마라. 이성우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 서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도윤과의 결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박미정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제 딸과 저희 가족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태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뿐이었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상견례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박미정이 단정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천천히 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김대령. 미정의 목소리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완전히 드러났죠. 김태호가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상급자 앞에서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계급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박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방금까지의 말씀, 제 딸과 사위될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지배인은 멀리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계급 중심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죠. 옛 부하들의 무언의 시선이 김태호에게 꽂혔습니다. 비록 자리를 떠났지만 아직 식당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구체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성우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하면서요. 김태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죠. 서연 씨와 소장님, 준장님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급을 내세워 상대방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요, 박미정이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무시했고 집안 배경을 따지며 모욕했습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군인 정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서연 씨께도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아. 김태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최은숙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미정은 아직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김대령,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미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가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인격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계급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에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김태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혼, 승낙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식당에 잔잔한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았던 것이죠.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 박미정이 마지막으로 김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령,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가 아니라 인격으로 존경받는 법이니까요. 지배인이 서비스 디저트를 조용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김태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죠. 계급보다 예의가 높은 곳이라는 진리를 모든 사람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어 식당 밖으로 따뜻한 주황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오고 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김태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기분이네요. 박미정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 소장님이라고 부르실 필요 없어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니까요. 이 말에 김태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최은숙도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려요. 드디어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도윤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야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 맞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이성우가 김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령, 아니, 이제는 사돈 어른이시니. 도윤이 아버지. 오늘 일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장님. 아니, 사돈 어른. 김태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배인이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레스토랑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도윤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들이 부모님이셨다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대단한 분들이신 줄 몰랐거든요. 박미정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주인공은 너다. 우리는 그냥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부모일 뿐이야. 이성우도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가정을 지휘하는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 오늘 그걸 배웠으니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다. 김태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최은숙도 박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미정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니까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김태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죠. 괜찮습니다. 이성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각자 편하게 가시죠. 하지만 김태호는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잘못에 대한 마음이라도 표현하게 해주세요. 결국 김태호가 운전해서 서연 가족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죠. 소장님, 준장님,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김태호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미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말이죠.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태호는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서연이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성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 박미정도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는 자신감 있게 살아.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해 진정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높은 계급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보여준 품격과 인격 때문이었죠. 한편 김태호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깊이 반성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서연의 결혼은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김태호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부하들에게도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정과 이성우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결국 이상견례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계급보다 예의가 높고
권위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지위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